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주토피아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을 했는데요. 월, 화, 수 3일 동안 방송을 했는데 벌써 입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공략주들까지 짚어봤는데요. 정말 주식의 신세계답다라는 호평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틀 만에 급등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어렵다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1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내적인 악재 속에서 그동안 수익에 굶주렸던 분들 그리고 배움에 굶주렸던 분들 오늘 하루 또 이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유토피아로 함께 떠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매주 목요일은요 특별한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모두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 상승 종목 찾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바로 우리 홍주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께 특별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시장에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서 월 116조 원의 양적 긴축을 예상하면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다음 이슈 확인하시죠. 또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참전 소식입니다. 이 충분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KG 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분석해 주실 분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또 홍주원 전문가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유토피아의 선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끌어 주실 분인데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주식 경력이 워낙 오래되기도 하셨고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1조 원대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물려있는데 계좌 회복 가능할까요? 걱정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에게 믿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을 배우시던 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종목을 잘 선별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정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으신 분인데요. 이미 주식시장 강의 플랫폼에서 50만 명 이상의 수강생을 가르치신 분이 오늘은 특별히 주토피아에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강의 이름을 저희가 붙여봤는데 이름하여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홍주원 전문가에게 배우는 홈스쿨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특별한 섹터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시점에서 꼭 공략해 봐야 될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과연 여기에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공개가 될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매일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크릿 종목 수익률 리뷰 한번 보시죠. 4월 4일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을 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매수가 4,280원이었는데 보유일 이틀 만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에 정말 노란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죠. 정말 축제 분위기였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또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 히든 종목도 있습니다. 한신기계가 182%, 일성건설이 122%, 휴림로봇이 114% 이렇게 또 다른 종목들도 정말 급등의 수익률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모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기대가 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기초 교육 강의 자료인데요. 이제 4강입니다. 월요일부터 1강, 2강, 3강이 제공이 되었고 오늘 목요일은 4강인데요. 주식시장의 안전장치 3가지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교육 강의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요. 또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 귀찮으시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화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여시고 카메라 켜셔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찍고 링크 터치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시죠? 이 방법 간편하게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다양한 혜택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참여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샵 3989 주토피아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들로 가득한 주토피아입니다. 특별히 목요일 이 시간 섹터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오프닝이라는 엄청나게 이 큰 테마 안에 다양한 섹터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주토피아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토피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토피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거 매일 하고 있는데도 헷갈립니다. 네.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세요. 네.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그렇죠. 네,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헷갈립니다, 항상.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셨는데 시장 이야기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좀 뚜렷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장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이 조정을 정확하게 좀 짚어냈잖아요. 화요일 날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네. 내일부터는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네.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이 시황을 저한테 대충이라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조금 안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 오늘 왜 오늘까지 이렇게 빠질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한 3시쯤에 3시 조금 넘어서 네.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FOMC 회의록이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로 네. 끝이 났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장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장까지 오늘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시장이 언제 반등해주고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슈를 다룰 부분 첫 번째 이슈가 바로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고 이게 언제부터 반등이 나오겠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면서 풀어봐 드릴 테니까요.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바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금리 0.5% 올린다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긴축 정책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매파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공포감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빠질 이유가 요 정도 수준밖에 없고 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악재를 좀 해석을 시켜드릴 때 지금 도래되어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악재가 과연 몇 가지가 있고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로 경기에 영향을 주고 그 경기에 영향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쳐질지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스텝을 우리가 아예 모르면은 사실상 대응이 안 되겠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스텝이죠. 지금 시장에 도래되어 있는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게 첫 번째는 이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네.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보다 인플레가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잡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 스탠스가 뭐겠어요? 당연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겠죠. 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란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0.5포인트가 이제 다음 달에 인상이 됩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인상이 되냐면은 한 곱하기 0.5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높게요? 더 높아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죠? 어떤 국가?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축통화라는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조금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자, 이게 귀한 화폐예요. 네. 귀한 화폐인데 막 찍어내서 뿌렸어요. 그리고 그 뿌리다가 더 이상 안 찍어내. 그럼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수가 돼요. 네. 귀한 화폐이기 때문에 네. 이거 너 돈 썼으니까 이제 가져와. 이제 그걸 이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돈 가지고 와. 그러면은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수가 금방금방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귀한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원화는 거기에 기축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찍어내서 음. 회수가 안 돼요. 음. 근데 미국이랑 같이 찍어냈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은 찍어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을 해도 돼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통화 정책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보폭에 맞춰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대한민국 또한 미국이랑 같이 보폭을 맞춰갔죠. 그러니까 회수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금리를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얘기죠. 맞아요. 네네. 네. 그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요 정도만 해도 회수가 잘 돼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원화 가치를 지켜내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곱하기 0.25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한 0.5까지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더 오. 많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당연히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막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까지 같이 빠지는 거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단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양적 완화를 생각보다 10년 이상 길게 끌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언제부터 나왔냐? 2021년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뒷북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악재를 해석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선반영된 부분이 어디가 있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황 얘기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네. 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 위에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 아래가 코스닥 시장인데 1월에 이렇게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시청자분들? 이렇게 왜 빠졌어요? 이때 그때 금리 인상 맞아요. 금리 인상 나왔던가요? 때문에 네. 빠졌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때 되기도 전에 빠졌어요.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빠졌을 때 0.25bp가 아니라 0.5bp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진 네. 거란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제 막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예요. 금리 인상이 언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3월에 나왔죠. 3월에.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3월에 나왔습니다. 3월에 어땠어요? 더 안 빠졌습니다. 더 안 빠졌죠? 이때 0.25bp가 올랐어요. 금리가. 그럼 언제 올라요? 이게 지금 오늘 0.5bp 오른다는 거는 5월에 올라요. 5월에. 네. 자, 근데 지금 또 빠지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1월 달에 빠진 거에 비해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좀 덜 빠지죠.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죠. 이거는 무엇이냐? 이때 이만큼 공포라는 공포 지수, 한마디로 빅스 지수가 많이 높아졌고 공포 심리가 이미 시장의 선반영이 이만큼씩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는 게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재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외에도 악재는 더 많아요. 네. 지금은 제가 잠깐 간추려 드린 거예요. 네. 그럼 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 악재를 첫 번째로 해석을 해봤어요. 금리라는 악재를. 아, 그럼 이 금리라는 악재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한 요 정도 수준이 맥시멈이겠구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실물 경기는 언제부터 어려워지는가? 기업의 타격은 언제부터 있는가? 이거를 네. 그럼 알아야겠죠. 네. 내년이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선반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선반영의 수치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부터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폭락장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매수할 거 지금 시장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줍줍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장은 아직까지 한 번 더 반등, 두 번의 반등은 더 나와준단 말이죠. 왜? 내년부터는 진짜 하락장인데? 그럼 올해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실물 경기가 내년부터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건데 그때부터는 진짜 대하락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한 1, 2년 동안 힘들 거예요. 횡보하면서 횡보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지리지리한 시장 있잖아요.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장. 그럼 올해는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올해 우리가 어찌됐건 시장은 반등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반등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지만 이 유동성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올해 풀어져요. 리오프닝? 뭐, 비슷해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니까. 맞아요. 비슷합니다. 뭐죠?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뭘 주워가면 돼요?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워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리오프닝이라는 거예요. 돈을 못 쓰죠. 사람들이 지금은 물가도 비싸고 돈을 지금 맞아요. 걸어 잠그고 있죠. 근데 보복 소비라는 걸 들어보셨죠?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소비를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써요. 그러면 이 유동성을 우리가 활용해서 시장의 마지막 반등,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지만 이후에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챙겨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별 강의에서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노란톡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지금도 내고 계시고 더 수익 내기 좋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 실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실 수 있게 동참하시면서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해봤고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G 그룹주들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KG 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뭐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다른 종목 가운데서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뭐 KG 그룹이 자본력은 뭐 쌍방울보다 있는 게 맞지만 더 있지만 쌍방울도 아직까지는 유력 후보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진 건 없고요. 그 쌍방울이 뭐 저기 쌍용차를 인수하기에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쌍방울이 그렇게 그 정도로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쌍용차 인수 자금이 지금 필요한 자금 정도는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부동산 유형 자산도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인수를 하는데 자기 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일부에 투자 유치 일부에 은행 돈 일부에 이렇게 하잖아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정, KG가 할 것이다, 인수를 할 것이다, 뭐 유력하다 이거는 아직까지 가설일 뿐인 거고요. 시장에 드러난 건 없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관망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G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K 그 쌍방울 인수 관련돼 가지고 이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요. 막 주가들이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쌍방울 쪽으로, 쌍용차 쪽으로, 쌍용차 인수권 쪽으로, 뭐 쌍쌍이. 네네, 좀 헷갈릴 수 그래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쌍용차를 인수를 하는 게 호재가 맞는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쌍용차는 지금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거의 지금 이 없어져야 될 기업이 맞아요. 네, 지금 좀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는 없어요. 네. 없어져야 될 종목이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기업이 맞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계속 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네.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수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 인수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갈 건데, 네. 그 KG도 그렇고 뭐 쌍방울도 그렇고 이 지금 쌍용차를 계속 경영을 해나갈 경제적 여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을 인수를 하는데 왜 똥 인수를 하는 거를 왜 호재라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네네. 똥덩어리자, 똥덩어리. 네, 네. 네. 지금 홍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스경제TV와는 전혀 무관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님의 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거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이거는 네. 여기 노란톡 들어오시잖아요. 네네네. 왜 쌍용차가 똥덩어리인지 좀 추가적으로 네. 알려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궁금한 내용들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진그룹도 PI 첨단 소재 인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떨고 있는 어피치 님도 그러게요. 왜 대체 쌍용 덩어리를 인수한다는데 호재인지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공감하시거나 반박하시거나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리오프닝에 대한 섹터 강의를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뭐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완화도 이어지고 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매주 목요일에 제가 이 홈스쿨링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홍주원이 해드리는 이 강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 강의입니다. 지금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죠? 이 유동성이 막혀 있는 이 시장, 이 투심이 저하되어 있는 이 시장의 마지막 유동성을 불어넣어 줄 게 바로 무엇이다? 엔데믹이다. 리오프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되겠죠. 리오프닝으로 인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가 당연히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내 포트에 리오프닝주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요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TJ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팍스경제 TV에서 직접적으로 1월에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에. 그래서 12월이군요. 작년 12월에. 예, 그때 완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다시 재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약 2개월 만에 161%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줬던 종목이에요. 이거를 누가 선점했다? 여기 팍스경제 TV의 저 홍준 전문가가 가장 먼저 선침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선침해가 이만큼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폭등주를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선침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빨갛게 물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4일부터 2주간 10명의 그리고 자정까지 실내 마스크 제외를 할 수도 있고 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가파르게 되고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미크론이 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는 추세죠. 한마디로 엔데믹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집단 면역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도 이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강력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움직여줬던 게 뭐다? 노래 반주기 사업인 바로 TJ 미디어 종목이 먼저 올라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음주 가무의 가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억눌려 있었는데 그 억눌려 있던 감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생물학적입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과학적일 것 같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비과학적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생물학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만 잘 파악한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잘 공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TJ 미디어를 놓쳤다면은 그 다음 후발주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은 리오프닝 최근 이슈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1월 2주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뭐냐? 코로나 감염 재생산 수치 추이입니다. 1월 2주차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3월 1주차에서부터는 확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이렇게 이 전 수치만큼 내려왔어요.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에게 악재가 아닌 엔데믹이라는 또 다른 호재를 불러오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감염 재생산 지수 유행 감소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올해 2월부터 정점 대비 현재 0.69포인트가 감소를 했어요. 계속 감소한다는 거고요. 자,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높으면 유행이 확산된다라는 거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낮으면 유행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1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그러면 지금은 뭐다? 유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행이 감소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리오프닝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주라든가 주류라든가 조금씩 움직여줬는데 이렇게 기대감보다 많이 안 움직여줬죠. 왜 안 움직여줬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이 금리 때문에 이놈의 금리, 이놈의 인플레이션, 이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선반영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그만큼 1월 달만큼 더 빠지기에는
빠지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반등도 빨리 나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 제한된 하락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쭉쭉 떨어져 가고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줍줍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이슈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CNN 그리고 WSJ 이런 큰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냐?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보냈다라는 거죠. 근거 첫 번째, 높은 백신 접종률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높은 확진자 수 대비 낮은 사망률이에요. 그만큼 면역, 집단 면역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거 세 번째,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진짜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알아주죠. 이런 의료 시스템 때문에 최초의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세 가지 근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엔데믹이란 무엇이냐? 넓은 지역에서 강력한 피해를 유발하는 팬데믹과 달리 특정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한마디로 감기, 독감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 테마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자, 첫 번째로 여행, 화장품, 항공, 리오프닝 여기 안에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네? 주류도 있고 영화도 있고 패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엔터도 있고 면세점도 있어요. 어이구, 너무 많다, 그죠? 여기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노란통 메신저를 빨리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난히도 많은 세부 테마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움직일 테마가 어떤 게 있나?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여행 테마입니다. 여행 테마. 자, 여행 테마의 모멘텀을 볼게요. 이게 뭐 어떤 표냐면요. 시청자분들. 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 추이예요. 예, 이 단위가 이제 명수입니다. 명수. 자, 2020년 4월에 15만 명, 12월에 22만 명, 2021년 6월에 24만 명, 그리고 2021년 12월에 41만 명, 그리고 현재 3월에 40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 2020년 4월 대비해서 여행자 수가 얼만큼 올라갔어요? 약 3배 올라갔어요. 3배. 여객수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여행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 실적 발표 보셨죠? 실적 많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만큼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이 여행 테마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이래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가 8.9%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1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국제선 정기평이 매주 100회로 증편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 300회로 증편이 됩니다. 매주. 그리고 3단계, 엔데믹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의 50%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 시대의 50% 규모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행 테마가 과연 모멘텀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적지 않죠. 여행 테마 지금이라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냐? 그렇진 않아요. 올라갈 종목만 올라갈 겁니다. 그중에서 올라갈 종목을 고르시는 게 바로 시청자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 숙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운항 규모가 8.9%에서 점차 증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의 동남아 지역에 우선 증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필리핀 같은 국가는요, 현재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올 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 격리 기간이 없습니다. 네, 자가격리 기간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그죠? 그만큼이나 지금 운항 수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지금 테마가 조금 움직였어요. 이제 더 많이 움직일 건데 왜 아직도 이거를
시청자분들은 공략을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을 볼 게 아니라 더 많이 아래에서 잡아서 더 많이 더 높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때 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행 테마 중에 내가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그러면 제가 다 교육해드리고 맥점까지 짚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관심 테마입니다. 바로 엔터 테마입니다. 엔터 테마. 엔터 테마. 왜 엔터 테마일까요? 네. 지금 이제 BTS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 뭐 다 아시죠? 뭐 다.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BTS 한국의 거의 뭐 저거죠. 별이죠, 별. 화제가 되었던 BTS 오프라인의 콘서트. 이게 뭐냐? 최근에 BTS가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요. 오프라인으로. 네. 점차 확대되는 오프라인 공연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공연이 많이 나올 건데 최근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주가 보셨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엔터 대표주들은 계속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외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엔터 대표주들한테. 근데 시청자분들,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2% 오를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20% 오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대표주가 그렇게 오를 때 아직 못 움직여준 중소형 엔터주들, 이런 소외받은 엔터주들이 후발주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중에서 정말 많이 올라갈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테마의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인지를 하셨으면은 엔터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공략해 보셔야겠죠. 지금 떨어질 때 공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또 다른 이슈가 있어. 뭐 어떤 이슈가 있냐?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우리가 이제 사드 이후로 보복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어떤 보복이 들어왔어요? 한국 게임 나가, 한국 드라마 나가, 한국 쇼핑몰 나가, 한국 화장품 나가. 한국 거 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보복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중국 OTT 서비스에서요, 한국 드라마를 잇따라 방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왜 지금 와서 한국 드라마를 다시 송출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을 하면서 미국을 어떠한 견제를 해보겠다. 우방국가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한령 완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여기서 당연히 동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한한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요것도 모멘텀이 많아요. 어찌됐건 지금 엔터에 대한 모멘텀은 요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티켓 값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엔터 모멘텀을 지금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 엔터주에 대해서 거기서 과연 어떤 종목, 후발주로 갈 수 있는 중소형 엔터주들, 적어도 급등이 아닌 폭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엔터주들, 아까 TJ 미디어처럼 80%, 100%, 15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엔터주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종목 알고 싶으시면 노란통 메신저로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스캔하셔가지고 노란통 메신저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의 체크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끊임없는 코로나19의 변이 출현이 있습니다. 이 변이 출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거운 증상에서 가벼운 증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가벼운 증상은 뭘 해준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그죠?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미크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거리 두기가 이제 앞으로 완화가 되고 폐지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상 회복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행주, 엔터주, 여기서 선순환 테마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적다? 높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이 엔터주, 여행주 아직까지 공략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살짝 빠질 때까지 저점 매수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취매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다? 바로 지금 조정 장세다.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담아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 담으셨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담으시려면은 아래에 QR코드 찍으셔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밑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저거를 카메라 여시고요. QR코드 딱 찍으시면은 그냥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자, 지금 귀찮아서 누워 계신 분들 당장 일어나가지고 찍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략 포인트 한 가지 또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화장품주도 이 팍스근의 TV에서 지난달 3월 달에 공략에 나갔었습니다. 완전 저가 매수해가지고 66%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이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략을 했었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다 공략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공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2달 만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2달 만에. 여러분들 2달 만에 어디 가가지고 60% 수익 보세요. 절대 못 봅니다. 자, 그럼 공략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저가 매수, 저점 매수, 그리고 저가에서 뭘 체크한다? 모멘텀을 체크한다. 그리고 당연히 차트까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슈와 수급이 동반이 되면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게 바로 홍주원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홍주원 종목을 앞으로 여러 종목 보실 거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까 말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요.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토니모리 이렇게 해서 수익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알아봤는데 과연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 총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오늘 2가지 모멘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행 엔터.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펼쳐봤을 때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이만큼 있고요. 항공주, 항공사, 저가항공사 이만큼 있고요. 여행사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총정리를 해드린 로드맵이에요. 지금 막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시려고 하죠. 어차피 잘 안 보여요. 그거 찍어도 안 보여요. 돋보기 껴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면 이거 그냥 드려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드립니다. 이거 관련주들 뽑아 가셔서 이거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거 받아 가셔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체크돼 있는 게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박스가. 여긴 다 파란색인데 얘는 연두색이야. 얘 다 파란색인데 얘들은 연두색이야. 이런 연두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도 그래도 조금 좋아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드리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연두색 종목 중에서 제가 또 홍주원 픽을 해드려요. 홍주원 픽을. 그걸 또 다 알려드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이 로드맵만 받아가도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부터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 공략 비법이 궁금하다면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일타 강사입니다. 정말 주식의 신세계를 보여주는 명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오프닝에 대해서 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또 분석을 해주셨고 정말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로드맵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아직도 노란톡방 안 들어오셨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홍주원 전문가님이 강의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고 이 자료 로드맵을 저도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셨는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또 원픽을 꼽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오늘 시크릿 종목이 나오나요? 오늘 시크릿 종목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리오프닝 강의와 함께 시크릿 종목도 공개가 된다 하셨는데 아까 그런 그 로드맵 안에서 연두색이랑 파란색이랑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두색이 그 중에서 좀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하신 그렇죠. 거죠?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은 종목들. 제 기준에서. 네네네. 제 홍천 기준에서. 전문가님 관점에서 제 조금 더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들. 자, 그러면 뭐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노랑부선 모두 투어, 에어부선, SM, CNC, 하이브, 버킷스튜디오, TJ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 뭐 SM, CNC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오늘 시크릿 종목을 좀 유추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의 표정을 보시고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표정은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뭐 스타 강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만 보고. 제가 아까 이제 막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막 이제 뭐 여행과 엔터? 맞아요. 네. 네, 여기 안에서 있어요. 여기 안에서. 지금 종목들이 다 그 안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방송 나갈 때 이렇게 카메라를 찍지 마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원픽 종목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이 시크릿 종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밀이죠. 비밀이란 말이야. 네. 근데 적어도 이 시크릿 종목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노란톡 들어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왜냐하면 이게 종목만 딸랑 준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와서 전략도 잡아야 되고 매수 범위까지 봐서 맞아요. 어느 정도로 매수를 해야 되고 네. 비중과 매수 매수 평단가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시크릿 종목 받아가시면 되고 로드맵을 아까 이제 제가 뭐 일부러 작게 했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로드맵 보셨지만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한 페이지 안에 다 담으려면은 글씨가 저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네. 잘 보입니다. 이게 또 확대해서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파일을 다운 받아야지 그렇죠. 그 이렇게 파일을 확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자료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되고 종목 명만 안다고 해서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략법까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도 공개가 되고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기초 교육 자료 4편도 제공이 되고요. 주식시장의 안전장치 3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 많은 혜택들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힌트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엔터와 여행 안에서 좀 꼽아야 되니까 지금 크게 지금 여행, 엔터, 항공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네. 있거든요. 원하시면 가지 3개 중에. 다 드립니다. 종목을 3가지나 네, 주시는 원하시면 다 드리는데 원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이제 여행이었어요. 아, 여행이요? 네,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엔터나 이제 뭐 항공 쪽으로 네. 좀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들어오시면은 한 번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하루하루 걸쳐서 혹은 한 주 한 주 거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으로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히든 네. 종목과 시크릿 종목이 좀 다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시크릿 종목은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종목인 거고요. 네. 히든 종목은 노란톡 안에서 특별하게 들어오신 분들만 제공해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음. 그럼 시크릿 종목과 히든 종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크릿 종목보다 히든 종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요? 맞아, 강하고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손절할 아. 확률이 낮습니다. 네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네. 종목들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희가 한 종목씩 시크릿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히든 종목으로 좀 더 안전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하면요.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 교육 자료 4편도 제공이 되고요. 이 로드맵도 받아보시고 종목들까지 공략법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강의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일타 강사더라고요. 아, 저야 뭐 인정, 사실은 인정. 인정하시죠? 진짜. 네, 네. 너무 자연스럽고 내용도 정말 알찼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진짜 강의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제가 대학에서도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아주머니도 많이 오시는 문화센터 아시죠? 네. 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강의 하셨나요? 네, 거기서 재테크 강의 많이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했습니다.
네, 저희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또 리오프닝에 대해서 교육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종목들도 공략법과 함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못 들어오신 분들 샵 3989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